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 한글 12월 14일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ITK 한글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조금 빠르게 느껴지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교재 이론 수업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수업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설정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쪽으로 가셔서요. 맨 앞에 편집 용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F7입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백은 위아래는 10으로 왼쪽 오른쪽은 11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아래는 10,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요. 1점 엔터, 2점 엔터,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구역 나누기, 그 다음에 3점 엔터, 4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페이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 번째 페이지로 오셔서 작성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저장은 위쪽에서 여기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항상 문서 ITK 폴더에 수험 번호 다시 성명으로 쓰시는 연습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부터 하셔야겠죠? 머릿말은 쪼개서 여기 머릿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하신 다음에 여기 글씨를 바로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드메시 오른쪽입니다. 자, 처음에 글씨를 바꾸실 때는 한 건 글꼴로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글꼴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도듬이죠. 엔터 치시면 되고,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고요.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밑에 엔터를 몇 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18 진하게 가운데입니다. 굴림, 글자 크기는 18, 진하게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이 선택된 상태에서 덧말을 먼저 넣으세요. 여기 입력 옆에 누르시면 여기 덧말이 있습니다. 덧말 눌러주시면 되고요. 덧말은 여기 위에 조그만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자 앞에 거 써두시고 책갈피 하셔야 됩니다. 입력에도 가시면 책갈피 있습니다. 책갈피에 가신 다음에 책갈피 이름은 산업혁명, 네, 이렇게 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 여기서부터 글씨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한국은 1번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아래 주도하고 있다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쓰실 때 그림은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엔터만 한 번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백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줄 띄우시고 한국은 이렇게 시작하셔서 쭉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 1번 영역에서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한자 2개 변경하시고 각주하시고 그림 넣으시는 거죠. 먼저 한자 앞에 커서 두시면 되고요. 서시에 가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다음에 옆에는 2줄이니까 2줄 선택하시면 되고요. 글꼴은 궁서, 면색의 노랑입니다. 궁서 하시고 면색은 노랑,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변경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추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추격을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의 가로 한자니까 한글의 가로 한자 확인하시고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는 여기 선도네요. 그럼 여기 선도를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그 다음에 선도의 글자는 요거 선택하시고 한글의 가로 한자, 그 다음에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각주가 어디지? 여기 있네요. 끝에 혁신 기업, 업자 뒤에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시면 여기 각주 있습니다. 각주 이렇게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각주 안에 여기 아래쪽에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하셨으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요 모양을 변경하셔야겠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그러면 각주를 입력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각주 위주 모양 가셔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기억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입력이 계시면 바로 아래 그림으로 가시면 되고요. 항상 ITQ 픽처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거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르기 하신 다음에 필요한 그림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찍어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크기가 40에 40, 바깥 여부 왼쪽이 2mm죠. 네, 그래서 여기 40 하시고요. 탭 하시고 다시 크기 고정해 주시고 여백 탭에 가셔서 왼쪽만 2mm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에 맞추셔서 이렇게 하셔서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아래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 2번 영역은 글씨를 쓰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는 글자 모양으로 변경하시고 가운데 부분은 문단 번호 기능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줄 띄우시고요. 여기에서 특수문자 미음 한자 누르셔서 원하는 특수문자 선택하시고 그런데 이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미음 한자 하지 마시고요. 여기 커서 두시고요. 입력해 보시면 여기 문자표 밑에 쪽 누르셔서 문자표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문자표의 정각교 일반으로 가셔서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선택하시고 넣기.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요. 미래 이렇게 하시면서 쭉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실 때는 여기 문단 번호, 가점이랑 동그라미 기억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변화까지 한번 글씨를 써보시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하셨으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의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꼴은 궁서입니다. 궁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하얀게 빨강이죠. 네,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자 색은 하얀으로 해주시고 음영색은 빨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글꼴 바꾸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에서 변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처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궁서에 18이니까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궁서 글자 크기는 18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임은 이렇게 선택하셔서 요만큼만 기울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조점 선택하시고 명까지기네요. 네, 강조점은 글자 모양 가셔야죠. 글자 모양 가셔서 확장에 가셔서 강조점 모양 선택해 주시고 설정. 그 다음에 변화만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의 확장에 가셔서 똑같이 강조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꼴을 바꾸실 때는 전체를 선택하고요. 음영할 때는 요만큼만 하셔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꼴을 바꾸실 때는 전체를 하시고 기울임 하실 때는 요만큼만 그 다음에 강조점은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다 되셨으면 중간에 문단 번호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는 가점이랑 동그라미 기억이죠. 자, 그럼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범위를 잡으실 때는 문단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걸쳐지기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와서 오른쪽 누르시면 문단 번호. 자, 여기서 찾으시는 겁니다. 가점이랑 동그라미 기억. 없으시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일수줄은 가점이죠. 그러시면 여기서 일수줄 선택하시고 번호 모양은 이렇게 해서 가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의 오른쪽 정렬입니다. 너비는 20으로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이수준 선택하시고요. 동그라미 기억이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동그라미 기억 밑에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점을
꼭 지워주시고요. 30에 그 다음에 오른쪽. 네, 그 다음에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잊지 마시고 줄간격 180 여기 가셔서 줄간격은 18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수준 감소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수준 감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아래쪽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만드실 때는 먼저 줄수와 칸수를 세셔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입니다. 그럼 편집에 계시면 표 위쪽에 누르셔서 여섯 줄에 다섯 칸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조절하셔야죠. 너비는 업자니까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업자 정도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자 뒤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의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필수 정도까지 이렇게 하셔서 비슷하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서 차근차근 조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합하셔야죠. 여기 보시면 합치기니까 이렇게 하셔서 M자 누르시고요. 단축키 M자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M자 누르시고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칸부터 구분 이렇게 하셔서 글씨를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글꼴은 굴림의 10 가운데입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분리, 글자 크기는 1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바꾸셨을 때 깨지셨으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선을 없애셔야겠죠? 단축키 L자 누르시면 되고요. 테두리에서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줄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L자 누르 들어가셔서 위아래 두 줄의 그라데이션 두 줄 선택하시고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은 가로로 하시고요. 하향의 노랑입니다. 가로 하시고 하향의 노랑 해주시고요. 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두 줄 하셔야겠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L자 누르셔서 두 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높이 조절하겠습니다. 범위 잡아주시고요. 왼손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서 한 줄 띄우시고요. 하단 기관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쓰셨으면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서 글자 모양 가셔서 기본에 가셔서요. 도둠의 24 진하게 글자는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24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평은 105 네, 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셔야 되니까요. 여기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쪽번호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쪽에 가셔서 쪽번호 매기기 위치 선택해 주시고요. 줄표는 빼주시고 모양이 ABCD니까 여기서 ABC 선택해 주시고요. 시작번호는 6입니다. 시작번호를 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넣기 하셔서요. 아래쪽에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문서 작성 능력이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배점이 큰 두 번째 페이지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셔서 도형, 글씨시, 그림 등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4번 밑에 커서 두시고요. 입력에 가셔서 먼저 그리실 거는 제 배경이 되는 아래쪽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요 크기는 6있네요. 130에 145 130에 14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에 가셔서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꼭 다른 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그 상자를 해주시면 돼요. 위쪽은 그 상자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 상자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기본에 가셔서 그 상자 크기는 100에 17입니다. 100 하시고요. 탭 하셔서 이동하신 다음에 17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에 가셔서 반원으로 해주시고 면색은 빨강이네요. 면색은 빨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자, 안에 클릭하시고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범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 22 하향 가운데입니다. 궁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2 하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네모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이 도형의 크기는 110에 50입니다. 50 해주시고 크기 고정.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에서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가운데쯤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림 넣겠습니다. 입력 밑에서 그림 항상 ITQ 픽처에 가셔서 1, 2, 3 주식해서 선택하시고 열기 여기 그리시면 안 되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 그림의 크기는 40에 30이네요. 40 하시고요. 탭 30 크기 고정해 주시고 뒤로 가 있으니까 요거 그걸 앞으로 꼭 해주시고요. 그램에 가셔서 회색조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회색조 있습니다. 설정하시고요.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하이퍼링크 하셔야겠죠? 선택하신 상태에서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한글 문서로 가셔서요. 저희가 아까 만든 책갈피 산업선만 선택하시고 넣기 하셔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옆에 글메시 하겠습니다. 입력 밑에 여기 글메시로 가시면 되고요. 안에 내용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메시를 보시면 갈매기형 수장의 글꼴은 도둠이네요. 여기에서 갈매기형 수장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메시로 뒤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는 50에 35입니다. 35 하시고요.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요거 글 앞으로 꼭 해주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요 색상은 파랑이네요. 네, 그러면 파랑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해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글메시 글꼴이랑 모양을 변경하기 원하시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맨 끝에 글메시에 가셔서 글씨랑 여기 모양이랑 글꼴 같은 거 변경하셔도 됩니다. 다 되셨으면 하단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하단 도형은 직사각형 두 개를 그리시는 거네요. 선택하셔서 직사각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아래쪽 도형을 그리세요. 8에 15네요. 이렇게 해서 8 하시고요. 탭 하시고 15. 그 다음에 하향을 제외한 임의색이기 때문에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요. 다른 색을 해주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두 번째 도형은 13에 13입니다. 13에 탭 13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둥글게 돼 있죠? 선에 가셔서 크기 고정도 해주시고 선에 가셔서요. 그 다음에 여기 둥근 모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시면 되고요. 안에 글씨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글자 넣기 눌러주시고요. 1 쓰시고 블럭 잡아주시고요. 글꼴은 궁서 20 가운데입니다. 궁서 글자 크기는 20
가운데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안으로 더 들어가게 이렇게.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글상자 하겠습니다. 글상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그 정도까지나 이렇게까지니까 그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들어가신 다음에 글상자는 크기가 없습니다. 크게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선에 가셔서 이렇게 파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면색은 색 없음입니다. 색 채우기 없음 하시고 설정 안에 클릭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18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저희 복사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개치 선택, 그 다음에 넓게 잡으셔서 3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앞쪽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중간쯤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변경해 주시고요. 뒤에 도형도 선택하시고 도형 색깔도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글씨도 변경을 해주세요.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1페이지의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자 밑에 커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시는 거죠. 표를 그리시고 표를 이용해서 차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차 밑에 커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계시면 여기 표 눌러 주시면 되고요.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하나, 둘, 셋, 넷, 5, 6칸 하나, 둘, 셋, 넷, 5, 6칸 맞죠? 5줄에 6칸 그리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첫 번째 너비가 여기 다른 곳과 같은지 틀린지를 보셔야 됩니다. 같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다르다 하시면 이렇게 범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W 누르셔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 첫 칸부터 구분 이렇게 하셔서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을 보시면 글꼴은 도듬의 10입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도듬하시고요.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정렬,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니까요. 범위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숫자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셀 배경색은 노랑이죠. 이렇게 음영 부분만 범위 선택하시고요. 표 채우기에서 노란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하시는 거죠. 이쪽에 평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블록 계산식에 가셔서 평균 이렇게 하셔서 평균 넣어주시면 되고요. 캡션 기능을 사용할 거. 캡션은 여기 위에 글씨 쓰시는 거죠. 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속속에서 여백 캡션 두 번째 탭으로 가신 다음에 캡션의 위쪽 선택하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일 글씨는 지우시고 캡션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꼭 잊지 마시고 도듬의 10입니다. 글꼴 도듬으로 변경하시고요. 10은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캡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손모양을 바꾸겠습니다. 항상 바깥쪽은 2줄이고요. 이쪽에 2줄, 위에 2줄, 그 다음에 X자 이렇게 하셔야겠죠.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단축키 L자 누르셔서 2줄 선택하시고 바깥쪽 해주시고요.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L자 누르시고요. 2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 L자 누르신 다음에 2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여기 X는 선택하시고 위아래 이렇게 하셔야지 블록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L자 누르시고요. 대각선 가셔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범위 잡아주시고요. 왼손 컨트롤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누르셔서 이렇게 높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다 만드셨으면 이제 차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위쪽에서 차트 만들기 X 하시고요. 차트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크기랑 위치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벌써 1번, 2번이 끝나신 거고요. 제목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제목 편집, 아니 여기 제목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조건을 보시면 굴림이 진하게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굴림, 영어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진하게 글자 크기는 12,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옆에 속성어 보시면 채우기 하향의 테두리, 그 다음에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하향의 테두리, 옆에 효과에 가셔서 그 다음에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X 누르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제목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시 축제목과 법내를 동일하게, 요거는 옆에 축제목 넣으시고 법내에 테두리 넣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 구성 추가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하시고요. 축제목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제목 편집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글꼴을 바꾸셔야 됩니다. 굴림의 보통 10이에요. 영어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밑에는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근데 제목이 이렇게 회전돼 있죠? 제목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서 맨 끝에 속성에 가셔서 글 상자는 가로 방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내 테두리 하셔야 되니까 법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맨 앞으로 오셔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꼴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법내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글꼴을 모두 굴림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시고요. 아래쪽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설정하시고요. 숫자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축을 보셔야 돼요. 축을 보시면 0부터 15까지 5씩인데 저희는 좀 다르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크기를 좀 느리거나 줄여보셔서 이렇게 조절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없죠. 자,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위쪽 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진행하신 거죠. 스타일 이름을 주시고 스타일 안에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상 연문 두 줄이랑 한글 두 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일자 밑에 여기 커서 두시고요. 영문이랑 한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블록을 잘 잡아주시고요. 스타일은 편집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 F6입니다. 그래서 범위 선택하시고 F6 누르셔도 됩니다. 스타일 창이 열리시면 맨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 작성을 해주세요. 스타일 이름 작성하시고요. 문단 모양 가셔서 왼쪽 옆에 15, 왼쪽 옆에 15 주시면 되고요. 문단 아래는 10입니다. 문단 아래 10. 그 다음에 설정. 글자 모양 가셔서 항상 자간이랑 장평을 먼저 하셔야죠. 자간은 5고요. 장평은 95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한글은 도듬에 여기 대표는 한글로 하시고 도듬. 그 다음에 영문은 굴림입니다. 영문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림.
예, 그 다음에 설정, 추가, 설정 이렇게 하셔서 끝에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글씨가 잘 맞아서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스타일은 잘 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수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지로 가셔서 3번 아래 커서 두시고 수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자 아래 가로 1 하시고 가로 닫으시고 한 칸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 가셔서 수식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보시면 첫 번째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A에 N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시면 A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 점자 하시고 N자 누르시고요. 탭으로 가셔도 되고요. 방향키 오른쪽 누르셔서 마이너스 B 하시고 아래 점자 하시고 N자 쓰신 다음에 오른쪽 는 하신 다음에 N에 위점자로 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고요. 분수 그 다음에 H에 위로 가셔서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셔서 아래로 오시고요. 4 하시고 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파이 선택하시고 제곱 2 하시고 오른쪽 KM 2점 그 다음에 위점자 2 이렇게 하시고 다 되셨으면 여기서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이동을 하실 때 탭으로 하셔도 되고요. 방향키 오른쪽 하셔도 되고 편하신 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히 띄워주시고요. 가로 2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요. 두 번째 수식 하겠습니다. 수식 들어가셔서요. 저 기호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밑에가 무한대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N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셔서 나가신 다음에 피하시고 아래 점자 그 다음에 N 하시고 오른쪽 는 하신 다음에 1 마이너스 분수 9에 3승이죠. 3 하시고 오른쪽 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10에 3승입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그 다음에 는 다시 분수 171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고 1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되셨으면 여기서 넣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넣으시면 여기 글씨나 그림 같은 게 밀릴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살짝 올리셔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장하시고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좀 빠른 분들은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꼭 A등급 받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